6개의 나폴레옹. 경시청에서 일하는 레스트레이드는 저녁에 가끔 우리 하숙집에 놀러 오곤 했다. 그는 요즘 치안국에서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시시콜콜 들려주었기 때문에 홈즈는 그가 오는 걸 환영했다. 레스트레이드가 사건에 대해 얘기를 하면 그는 열심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도움과 방향을 제시해주기도 했다. 그날 밤에도 신문에 난 기사들과 날씨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레스트레이드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줄곧 담배만 피워대는 것이었다. 홈즈는 그가 심상치 않다는 듯 쳐다보았다. 무슨 사건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그리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얘기해 보시죠. 레스트레이드가 웃으며 말했다. 사실은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선생께 부탁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상한 사건이긴 합니다. 한데 선생께서 이상한 사건에 더 흥미를 느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왓슨 박사께서 더 흥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무슨 병인데요? 내가 물었다. 정신병이에요. 이상한 정신병이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폴레옹을 증오한다면서 어디서든 나폴레옹 초상만 보면 깨부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군요.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소파에 푹 기대 앉았다. 그런데 남의 집에 있는 초상까지 박살내려고 밤에 몰래 들어갔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라 경찰한테 보내야겠죠? 홈즈가 다시 몸을 일으켰다. 도둑질을 했다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요. 레스트레이드는 수첩을 펼치며 기억을 되살렸다. 이 사건이 처음 보고된 건 4일 전 캐닝턴가에 있는 미술품 가게 모슨허슨에서 발생했습니다. 점원이 잠시 가게에 나갔는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뛰어와 보니 나폴레옹의 석고 흉상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는 겁니다. 탁자 위에는 다른 미술품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말이죠. 그래서 가게 밖으로 얼른 나가보았더니 한 행인이 그러더래요. 누가 가게에서 급히 뛰어나오는 걸 봤다고요.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점원은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값도 몇 푼 안 나가는 흉상이고 애들이 장난으로 들어와서 그런 것 같기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바로 어젯밤이었죠. 이번엔 더 심각하고 이상했어요. 모스허슨 가게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파니코트라는 의사가 살고 있죠. 그는 템스강 남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의사죠. 캐닝턴 가에는 그 사람의 집뿐 아니라 큰 병원도 있고 또 프릭스턴 가에도 분원이 있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워낙 숭배하고 있어서 집에는 나폴레옹에 대한 책과 그림, 유물 등이 쌓여 있었대요. 최근에도 그는 모슨허슨 가게에서 프랑스의 유명 조각가 뜨빈느가 만든 나폴레옹 흉상 복제품 2개를 샀죠. 한 개는 집에 두고 다른 한 개는 프릭스턴 분원에 두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젯밤 집에 있던 그 흉상을 도둑맞은 거죠. 다른 건 다 그대로 있는데 그 나폴레옹 흉상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고 나가다가 정원 담벼락에 부딪혔는지 부서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답니다. 홈즈는 손을 비볐다. 정말 재밌는 일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의사가 분원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밤에 도둑이 들어 그 흉상만 박살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한 짓인지 아무런 단서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즈 선생? 이상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네요. 그 2개의 흉상이 모스허슨 가게에서 깨진 것과 같은 건가요? 네, 전부 같은 모양의 흉상이죠. 그렇다면 나폴레옹에 대한 증오심으로 그런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런던에만 해도 나폴레옹 흉상이 수없이 많을 것 아니요. 그런데 어떤 우상 파괴자가 흉상을 3개나 우연히 깨트렸다는 걸 너무 지나친 우연의 일치로 보는 건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근의 흉상을 파는 가게는 그곳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엔 나폴레옹 흉상이 3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런던 전체에는 몇천 개가 있겠지만 그 구역에는 어쨌든 3개밖에 없었어요. 결론은 그 근처에 사는 어떤 미친 사람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왓슨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친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어요. 한 프랑스 학자가 고정관념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미친 사람은 굉장히 단순한 데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미친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경우라면 나폴레옹을 깊이 연구했다든지 아니면 전쟁 때 조상 가운데 누가 나폴레옹한테 당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네, 왓슨.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하더라도 어디에 무슨 유흥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겠는가? 그는 강하게 부정한다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럼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설명할 생각은 없네. 아무튼 그 사람이 한 짓은 뭔가 일정한 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의사집에서는 사람들이 깨어날까봐 정원으로 가져가 깨트렸고 병원에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깨트린 거야. 이 사건은 뭔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제까지 겪은 사건 중에는 처음엔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사건이 꽤 많았거든. 그러니 이 사건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네. 레스트레이드 경감, 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그때그때 나한테 연락해 주시오. 홈즈가 예감했던 대로 이 사건은 생각보다 비극적이고 빠르게 전개되어 갔다. 다음날 아침 내가 일어나 옷을 입고 있는데 홈즈가 전보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내용은 이랬다. 켄싱턴 피트가 131번지로 급히 오시기 바람. 레스트레이드. 무슨 일일까?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무슨 일이 있었겠지. 아마 그 흉상 사건과 관련된 일인지도 몰라. 만일 그거라면 이번엔 그 상습적인 파괴자가 다른 동네로 가서 사건을 저질렀다는 얘기겠지. 아무튼 가보세. 커피는 테이블에 있네. 마차도 불러놓았고. 30분 후 우리는 피트가에 도착했다. 그곳은 런던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었다. 131번지는 다른 집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다. 집 앞에는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다. 홈즈는 좀 놀라는 눈치였다. 살인미수 사건이라도 일어났나? 바쁜 배달원까지 구경하고 있으니 말이야. 사람들이 저렇게 기웃거리는 걸 보면 무슨 싸움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데 층계 아래는 말라있는데 위에 한 층은 물로 씻겨있군. 무슨 일일까? 아, 저기 레스트레이드가 창문 앞에 서 있네. 가서 물어보세. 레스트레이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집안엔 한 나이든 남자가 잠옷 차림으로 잔뜩 흥분해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는 집주인으로 중앙통신사에서 일하는 호레스 하컷이라고 레스트레이드가 소개했다. 나폴레옹 흉상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이번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살인사건입니다. 하컷이 이분들에게 상황을 전부 얘기해보세요. 하컷은 몹시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참 아이러니해요. 나는 평생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번엔 제가 당한 사건에 대해서 저 자신이 직접 전하게 됐으니 말입니다. 기가 막혀서 지금 단 한 자도 못 쓰고 있어요. 이건 석간신문의 2단으로 나올 기사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한테 죄다 얘기하다 보니 이게 그만 별일 아닌 사건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즈씨, 당신은 워낙 이름난 분이니까 사건을 잘 풀어주시리라 믿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홈즈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4개월 전쯤에 나폴레옹 흉상을 하나 샀는데 아마 그 때문에 일어난 사건 같아요. 하이드가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에서 싸게 샀었죠. 나는 기사를 대부분 밤에 쓰기 때문에 어떤 때는 아침까지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위층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벽 3시쯤 됐을까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다시는 안 들리더군요. 나는 밖에서 난 소린 줄 알았어요. 그러다 5분쯤 지난 뒤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한 1, 2분 정도는 공포감으로 몹시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누르고 아래층으로 가봤어요. 갔더니 창문이 활짝 열려있고 벽난로 위 선반에 있던 흉상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비싼 것도 아닌 그런 흉상을 왜 가져갔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 창문으로 나가려면 훌쩍 뛰어야 현관에 닿을 수 있어요. 난 급히 현관으로 뛰어나가려고 방문을 나서다가 그 앞에서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겁니다. 성냥불을 켜보니까 한 남자가 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어요. 주변이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나는 마구 소리를 지르고는 기절해버렸죠. 깨어났을 땐 경찰이 옆에 있더군요. 그 죽은 사람은 누구였나요? 홈즈의 물음에 레스트레이드가 대답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체는 수용소로 보냈는데 아직 신원은 조사해보지 않았어요. 큰 키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고 30살 정도의 나이에 체격이 좋은 편이었죠. 옷차림은 허름한데 노동자 복장은 아니었죠. 옆에 칼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피살자가 버리고 간 건지 죽은 자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자의 주머니 속에서 나온 건 사과 한 개와 싸구려 런던 지도,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작은 카메라로 찍힌 것 같은 스냅 사진이었다. 남자는 민첩하고 날카로워 보였는데 짙은 눈썹에 기이하게 튀어나온 얼굴이 마치 원숭이 같았다. 그래서 흉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홈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물었다. 레스트레이드가 대답했다. 캠든하우스가의 한 빈집 정원에서 발견됐답니다. 산산이 조각이 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그러죠. 한데 가기 전에 여길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소? 그러면서 홈즈는 창문과 카펫을 검사하기 시작했다. 이 자는 긴 다리에 재빠른 사람이구만. 창밖에 자그마한 뜰이 있는데 그걸 건너서 바로 창문에 손이 닿았다는 건 보통 날렵한 솜씨가 아니거든. 나갈 때는 더 쉽지만 말이야. 하커씨, 같이 가지 않겠어요? 통신사 기자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다. 나는 빨리 기사를 써야 됩니다. 벌써 석간 첫 판이 자세히 났을 거예요. 전에 던캐스터에서 관람석 스탠드가 떨어진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난 그때 그 스탠드에 있었던 유일한 기자였는데 글쎄 우리 신문에만 그 기사가 안 실렸지 뭡니까? 충격으로 기사를 못 썼던 거죠. 이번에도 우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작 내가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을 나설 때 하커 씨는 열정적으로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흉상의 잔해는 그곳에서 200~3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었다. 우리는 거기서 처음으로 한 사나이의 마음속에 증오와 광기를 불러일으킨 나폴레옹의 흉상을 보게 된 것이다. 홈즈는 조각을 집어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슨 단서를 알아냈는지 그의 표정이 의미심장해지며 태도도 이상해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레스트레이드가 묻자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 오리무중이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가 될 만한 암시는 주네요. 범인에게는 어쩌면 이 평범한 흉상을 찾아내는 것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갖지 않고 깨트리는 게 목적이라면 왜 바로 그 자리에서 깨트리지 않았는지 그 점이 이상한 거요. 사람 소리에 놀라서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한 행동일지도 모르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왜 하필 이 집 정원에서 깼을까? 레스트레이드가 주위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빈집이니까 그렇게 하기 좋았겠죠. 전에도 여기 빈집이 한 채 있었어. 그런데 왜 꼭 이 집까지 왔을까요? 글쎄요. 홈즈는 바로 위에 있는 가로등을 가리켰다. 여기서는 깨지는 게 잘 보이겠죠? 저곳의 빈집은 근처에 가로등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는 이곳으로 온 거요. 아, 그렇군요. 레스트레이드는 감탄을 하며 말했다. 맞는 것 같아요. 파니코트 박사 집에서도 램프 불빛 아래서 그 흉상을 깨트렸거든요.
그런데 홈즈 선생,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잘 기억했다가 정확히 기록해 두시오. 아마 머지않아 이 사건에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건가요? 우선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죽였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다르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인가요? 내 방법에 좌우되진 말아요. 당신은 당신 방침대로 하시오. 그리고 나중에 비교해보고 서로 보충하는 걸로 합시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피트가로 가서 하커 씨를 다시 만나시오. 그리고 내 말을 전하십시오. 어젯밤의 범인은 나폴레옹에 대해 광적인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살인자라고 말이오. 그 사람 기사에 도움이 될 거요. 레스트레이드는 놀라 눈이 둥그레졌다. 그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요? 안 믿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쓰면 그 신문의 독자들이 재밌어 할 거요. 자, 왓슨,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네. 꽤 힘들 거야. 그리고 레스트레이드, 당신은 저녁 6시에 베이커가로 좀 와주시오. 그 죽은 사람 사진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겠어. 내 추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저녁에 좀 멀리 갈지도 모르겠어. 그때 같이 가주면 좋겠어. 그럼 저녁에 봅시다. 홈즈와 나는 하이드가에 있는 하딩 형제 가게로 갔다. 하딩 씨는 아직 출근 전이었고 신출내기 점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홈즈는 몹시 실망해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모든 게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있겠어? 하딩 씨가 낮에 나온다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려야지 뭐. 왓슨? 자네도 짐작했겠지만 난 이 흉상의 원본을 보고 싶어 왔다네. 이 흉상들에 무슨 기구한 운명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라도 있을까 해서 말일세. 자, 그럼 모스워슨 가게로 가세. 거기서 좋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르니. 마차로 1시간을 달려 우리는 가게에 도착했다. 허스는 작고 뚱뚱했으며 붉은 얼굴에 성격이 급해 보였다.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가게에서 당했어요. 이렇게 도둑이 들어와서 남의 물건을 깨트리고 난린데 세금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파니코트 박사한테 그 흉상 2개를 팔았어요. 이건 허무주의자들 짓 같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런 놈들이 아니면 누가 남의 흉상이나 깨고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무정부주의자들입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흉상을 어디서 구입했냐고요? 당신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뭐 꼭 알아야 한다면 말씀드리죠. 스테브니 구역 처치가에 있는 켈다 상점에서 사왔습니다. 그곳은 그런 물건들로 유명한 곳이죠. 나도 20년째 거래해 오고 있습니다. 몇 개 샀느냐고요? 2개하고 1개, 그러면 3이겠죠? 2개는 파니코트 박사한테 팔았고 1개는 이 가게에서 깨졌죠. 이 사진의 인물을 아느냐고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아니 잠깐, 이건 배포 아닙니까? 이탈리아 사람이죠. 우리 가게에서 있을 땐 일도 잘했어요. 조각도 할 줄 알고 액자도 만들고 뭐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못 봤죠. 그에 대해 다른 건 아는 게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일할 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흉상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그만두고 나갔죠. 가게에서 나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여기서는 이만큼이면 됐어. 더욱이나 배포라는 사람에 대해 알았으니까 10마일이나 달려온 게 헛수고는 아니었지. 이제는 켈다 상점으로 가세. 거기 가면 참고가 될 만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패션구역, 호텔구역, 극장구역, 문학구역, 상업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군구역의 모든 런던을 가로질러 우리는 유럽 각지에서 온 빈민들이 모여 사는 템스강 언덕으로 올라갔다. 전에는 부촌이었던 큰 길가에 켈다 상점이 있었다. 가게 바깥의 넓은 마당에서는 기념상을 만들고 있고 가게 안에서는 50여 명의 직공들이 조각을 하거나 모형을 뜨고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이 붉은 독일인이 우리를 맞아들였다. 그는 장부를 펼쳐보더니 대리석으로 제작된 나폴레옹 흉상 원본으로 수백 개의 석고 복제를 만들었는데
모스허슨 가게와 하딩 형제 가게로 각각 3개씩 갔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 6개는 다른 복제품과 똑같은 것인데 왜 그것들만 깨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독일인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덧붙여 말하기를 흉상 1개의 도매가는 6실링이지만 소매로 팔 때는 12실링을 받으며 제작은 보통 이탈리아인이 했고 복도 테이블 위에 놓고 말린 다음 창고에 보관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홈즈가 사진을 내보였다. 순간 독일인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깜짝 놀란 눈으로 말했다. 아니 이런 악랄한 놈? 잘 알죠? 우리 가게는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이놈 때문에 한번 문제가 있었어요. 1년 전쯤이었는데 이놈이 길에서 이탈리아인을 찔러가지고 경찰에 쫓기다가 여기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혔어요. 베포라는 이름이었는데 성은 모릅니다. 여기서 일을 시켰는데 아주 잘했어요. 정말 인류 직공이었죠. 요즘 소식 들은 것 있습니까? 1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갔었죠.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는 안 왔어요. 그놈 사촌이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죠. 아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건이 아주 심각하군요. 장부를 보실 때 잠깐 보였는데 그 흉상을 파신 날이 작년 6월 3일이었네요. 배포가 체포된 날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급여 지불 날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장부를 들춰보았다. 마지막 급여를 받은 게 5월 22일이네요. 아, 고맙습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홈즈는 그에게 우리가 왔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점심때가 훨씬 지나 우리는 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당 입구에 켄싱턴에서 대사건 발생, 미치광이 살인이라는 큰 기사가 실린 신문이 놓여 있었다. 하커가 쓴 기사였다. 홈즈는 신문을 읽으며 껄껄 웃었다. 잘된 거야, 왓슨. 내가 읽어볼 테니 들어보게. 다행인 건 이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같다는 점이다.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과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즈 씨 모두 이 괴이한 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 한 미치광이의 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런 행동은 정신병자나 저지를 행동이라는 게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왓슨, 신문을 잘만 이용하면 정말 좋은 전달 수단이라니까. 자, 식사가 끝났으면 하딩 형제 가게로 가세. 그곳 주인은 키가 작고 영리하며 말도 잘하는 남자였다. 그 사건이요? 석간신문에서 보고 알았어요. 하커 씨는 우리 가게 단골이시죠. 몇 달 전에 흉상을 사가셨어요. 켈다 상점에서 3개를 사왔는데 다 팔렸습니다. 누가 사갔냐면 잠깐 기다리세요.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군요. 1개는 하커 씨한테 팔고 그리고 치스윅의 레버 농장에 있는 조지 브라운 씨에게도 팔았어요. 사진에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게에 이탈리아인이 몇 명 있었는데 청소며 자잘한 일을 하고 있었죠. 더 물어볼 말씀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홈즈는 뭔가를 적고 있었다. 그는 원하는 걸 얻었는지 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빨리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했다. 집엔 벌써 레스트레이드가 와 있었다. 그는 초조하게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으로 미루어 볼 때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았다. 아, 홈즈 선생, 무슨 좋은 일 있습니까? 정신없이 바빴어. 소매상에도 갔고 제조 공장에도 갔었죠. 그리고 흉상들이 모두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흉상이요? 좋습니다. 선생은 선생 나름의 방법대로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생보다 수학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죽은 사람의 신분을 알아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범죄 동기도 알아냈어요. 잘했어. 경시청에 세브론 힐이라고 하는 탐정이 있는데 이탈리아인 구역 전문가죠. 죽은 사람 목에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목걸이가 걸려있고 피부색이 검어서 남쪽 나라 출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정한테 사진을 보였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나폴리 사람으로 마피아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조금은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살해자도 같은 마피아 단원일 겁니다. 아마도 조직을 배반해서 쫓겨다녔겠죠. 그를 추적한 게 피에트로였을 거예요. 주머니에서 나온 사진은 바로 그 쫓겨다니는 사람의 얼굴이었겠죠.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피에트로가 뒤를 쫓다가 그 사람이 하컷이 집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찌르려는 순간 도리어 자신이 당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즈는 손뼉을 쳤다. 훌륭해요.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왜 흉상을 깨뜨렸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군요. 흉상이요? 선생은 자꾸 흉상 얘기만 하시는데 그까짓 건 중요하지 않죠. 뭐 절도죄로 6개월 정도 감옥에 가겠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살인범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았고요. 그런 다음에 취할 조치는 뭡니까? 다 끝난 거죠. 그 탐정을 데리고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가서 범인을 찾아 체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함께 가시겠습니까? 내 생각으론 그것보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소. 아직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말이요.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소. 어쨌든 간에 오늘 저녁 우리와 함께 가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요. 그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치스윅으로 가요. 오늘 밤에 당신이 치스윅으로 같이 가면 내일은 이탈리아인 구역으로 함께 가겠소. 하루 늦는다고 큰일은 안 날 거요. 밤 11시쯤 출발해 내일 새벽에 돌아올 거니까 지금 좀 자두는 게 좋을 거요. 그리고 왓슨, 벨을 눌러주게. 배달원을 불러서 편지를 보내야 하거든. 홈즈는 그때부터 창고에서 헌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내 짐작으로는 그 미치광이 범인이 다른 두 개의 흉상마저 깨트리러 올 거라고 홈즈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최종 결론은 아직 알 수가 없었다. 어쨌든 치스윅에 한계가 있으니 저녁에 그곳에서 범인을 잡을 생각인 것 같았다. 홈즈가 신문에다 엉뚱한 방향의 내용을 기사로 쓰게 해서 범인이 마음 놓고 범행을 계속하게 한 꾀를 생각해낸 건 정말 혀를 내두를 만했다. 그래서 그가 권총을 갖고 가자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나비든 회초리를 들고 갔다. 우리는 해머스미드 다리 건너편에 마차를 내렸다. 그리고 저택들이 띄엄띄엄 들어서 있는 동네로 걸어갔다. 우리가 찾는 레버논 빌라는 벌써 불이 꺼져 있었으며 현관에만 희미한 불빛이 내비쳤다. 정원 한쪽이 불빛에 어렴풋하게 보였다. 우리는 컴컴한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다.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비가 안 와 다행이야. 지루하다고 담배를 피면 안 되네. 어쨌든 여기 온 보람이 있을 테니까 두고 보게.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오래지 않아 갑작스럽게 끝나고 말았다. 발걸음 소리도 안 들리더니 벼랑간 정원의 문이 열리며 어떤 그림자가 구르듯이 마치 원숭이처럼 정원의 길 쪽으로 갔다. 그리고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우리는 한참을 더 기다렸다. 뭔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을 여는 소리였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곧 그 방에 불이 켜졌다. 그러나 찾는 물건이 없는지 다른 방에 불도 켜졌다. 그리고 또 다른 방에 불도 켜졌다. 저 열린 창문 아래로 가 있다가 놈이 나올 때 잡읍시다. 레스트레이드가 속삭였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가기도 전에 도둑이 먼저 나와버렸다. 놈은 뭔가 흰색 물체를 옆구리에 끼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길가에 사람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물건을 내려놓았다. 그와 더불어 곧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우리가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홈즈가 날렵하게 놈을 덮치고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두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다. 가무잡잡하게 생긴 녀석은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사진에서 본 그놈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홈즈가 진짜로 흥미를 느끼는 건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깨진 흉상 조각을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보았다. 다른 것과 다를 바 없는 석고 조각이었다. 잠시 후 집안에 불이 켜지더니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조지 브라운 씨죠? 홈즈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은 물론 셜록 홈즈 씨겠죠?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특급으로 보내셨더군요. 선생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안에서 문을 전부 잠그고 기다렸죠. 어쨌든 도둑을 잡아서 잘 됐습니다. 좀 들어오시죠. 하지만 레스트레이드가 한시라도 빨리 범인을 유치장에 넣고 싶어해 우리는 곧바로 런던 시내로 출발했다. 우리는 경시청으로 가서 한참을 기다렸다. 드디어 놈의 몸을 수색한 결과 약간의 돈과 손잡이에 피가 묻은 칼 하나가 나왔다. 자, 좋습니다. 내일쯤 이놈 이름을 알게 될 겁니다. 마피아 단원이라고 제가 추측한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범인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다음에 설명하겠소. 그리고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소. 끝까지 지켜봐야 할 사건이요. 내일 오후 6시에 우리 집으로 오면 아직 당신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소. 이 사건은 다른 범죄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법을 도용한 것이 특색이요. 왓슨, 자네가 만약 내 사건들을 모두 기록해두었다면 이번 사건은 아마 가장 독특하고 신선한 이야기가 될 걸세. 다음 날 저녁 레스트레이드를 만났을 때 그는 범인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다. 이름은 베포인 것 같은데 성은 아직 모른다고 했다. 이탈리아인 구역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며 한때는 능숙한 조각가로서 활동했었다. 그러나 우연히 나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해 2번이나 감옥에 갔었다. 그는 영어를 거의 완벽하게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흉상을 깨뜨린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도 거부하고 있었다. 하지만 깨진 흉상들은 모두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대부분 다 아는 얘기지만 홈즈는 열심히 듣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엔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얼마 후 자신감에 찬 눈빛으로 그는 자리에 일어났다. 그때 누군가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불그스름한 얼굴에 나이든 남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셜록 홈즈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 레딩에서 오신 센트포드 씨죠?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요. 흉상에 대해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뜨빛내의 나폴레옹 흉상을 하나 갖고 싶은데 선생이 가지고 계신 것을 10파운드에 사고 싶습니다. 이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난 이 편지를 받고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 하셨죠? 아, 간단합니다. 하딩 형제 가게에서 마지막 흉상을 당신한테 받았다고 하더군요. 주소는 거기서 알았죠. 아, 네. 혹시 그 사람이 가격도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얘기 안 하더군요. 솔직히 난 부자는 아니지만 남을 속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흉상은 15실링에 샀습니다. 10파운드를 말씀하셔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말한 이상 값은 깎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그 흉상을 꺼냈다. 홈즈는 종이 한 장과 10파운드짜리 지폐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여기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서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흉상에 대한 권리를 나한테 양도한다고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난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센트포드 씨가 종이에 서명을 하자 홈즈는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게 지폐를 건넸다. 그러나 남자가 떠난 뒤 홈즈는 기괴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흰 천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펼치더니 흉상을 한가운데 놓았다. 그러고는 채찍으로 흉상을 내리쳤다. 금방 산산조각이 나자 그는 흩어진 조각들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벼랑간 환호성을 지르며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건포도처럼 검고 동그란 것들이 조각에 박혀 있었다. 자, 신사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르지아 가문의 유명한 흑진주를 소개하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와 나는 그냥 무심코 듣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깜짝 놀라며 연극을 보다가 흥분한 것처럼 박수를 쳤다. 홈즈는 표정이 상기된 채 환호하는 관객 앞에 선 극작가처럼 우리한테 허리를 굽혔다. 그는 기계처럼 추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 보였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칭찬하는 것을 경멸하는 다소 괴팍한 성격을 갖고 있는 그지만 친구들의 감탄 앞에서는 감동할 줄도 알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물건입니다. 내 새 갈퀴처럼 날카로운 추측으로 보자면 이 진주는 데카 호텔의 콜론나 공작 침실에서 도둑맞은 후로 켈다 가게에서 만든 6개의 흉상 가운데 마지막 작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레스트레이드, 이 흑진주가 사라졌던 센세이셔널한 사건 기억나시죠? 런던 경찰은 그걸 찾지도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었지. 나도 그때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공작 부인의 하녀였던 이탈리아인이 좀 의심스러웠고 그녀의 오빠가 런던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지만 그들이 접촉한다는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그 하녀의 이름은 류크아치 베누치였죠. 이번에 피살된 피에트로는 그녀의 오빠였고 말이오. 나는 헌신문 더미에서 날짜를 찾아봤는데 이 흑진주가 없어진 건 배포가 누군가를 칼로 찔러 체포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때는 이 흉상들이 제작되고 있던 중이었죠. 그 무렵 공장 안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쯤 말했으면 사건의 순서가 거의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요. 나는 이야기를 거꾸로 결과부터 말했으니까요. 결론은 배포가 흑진주를 훔쳤던 거예요. 피에트로한테서 훔친 것인지, 둘이 서로 공모한 것인지, 또는 배포가 피에트로와 그 여동생 사이에서 진주를 받고 전하는 심부름을 한 것인지. 어쨌든 중요한 건 배포가 그 진주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경찰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잡히면 그 값비싼 흑진주를 뺏기게 될 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6개의 나폴레옹 흉상이 복도에 놓여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개는 아직 물렁물렁했죠. 배포는 석고에 작은 구멍을 감쪽같이 뚫어 그 속에다 흑진주를 감추고는 흔적도 없이 메워놓았습니다. 정말 안전한 장소였죠. 누구도 그곳을 뒤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이탈리아인을 칼로 찌른 죄로 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6개의 흉상은 전부 팔려서 여기저기 흩어져 버렸죠. 6개의 흉상 중 어떤 것 속에 흑진주가 들어있는지는 모양만 봐서는 알 수 없으므로 깨부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흔들어 보는 것도 소용없었어요. 왜냐고요? 진주를 넣을 때는 석고가 아직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석고에 붙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요. 하지만 배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끈기 있게 흉상이 팔려간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선 켈다 상점에 다니는 사촌을 통해 그 석고 흉상을 사간 가게를 알아냈죠. 그러고는 직접 못써 쓴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흉상을 산 3사람의 주소를 알아낸 거죠. 그런데 그 3개를 모두 찾아내 깨어봤지만 진주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딩 형제 가게에서 일하는 이탈리아인을 통해 다른 3개가 팔려간 곳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간 곳이 하커씨의 집이었죠. 그런데 하필 마피아 단원인 피에트로가 그의 뒤를 밟다가 따라 들어간 겁니다. 진주를 뺏으려고 그랬던 거죠. 하지만 싸움 끝에 피에트로는 되려 배포에게 살인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피아 단원이었는데 왜 배포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을까? 내가 물었다. 그야 추적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물어보려고 그랬겠지. 그런데 난 배포가 살인을 한 뒤에 몸을 도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서둘러 흉상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이 흑진주와 관련해 비밀을 알게 되기 전에 빨리 일을 끝내야 하니까요. 처음 하커시 집 사건이 났을 때 난 그게 흑진주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흉생을 깨면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그건 그가 물건이 잘 보이도록 불빛이 있는 곳에서 깨트렸다는 사실로 알 수 있었죠. 사실 그게 흑진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안 건 지나간 신문을 통해서였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피에트로 베누치라는 사실을 알고는 작년에 진주도 난 사건이 떠오르더군요. 배포가 깨트린 두 번째 흉상에서도 진주가 나오지 않자 나는 마지막 남은 센트포드시 흉상에 진주가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내가 그걸 샀고 이렇게 진주를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레스트레이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난 그동안 선생이 맡은 사건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번처럼 희한한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시청에서는 선생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하고 있습니다. 내일 혹시 오시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의 손을 잡아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 고맙소. 고마워. 홈즈의 얼굴엔 전에 내가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깊은 감정이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 가 다시 그는 본연의 냉철한 사색가로 돌아왔다. 왓슨, 이 흑진주를 금고에 넣어주게나. 그리고 컹크 싱글턴 위조 사건 서류를 좀 가져오게. 아, 그럼 안녕히 가시오, 레스트레이드 경감.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구려. 유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소.